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6회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롤수, 벌써 이제 롤수 100% 시험에 나온다고 부탁을 계속 드렸었는데 또 나와 있네요. 이 롤수의 정의의 원칙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제시문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거, 그거 밑줄에 해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분,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익을 우선적으로 좀 보장을 해드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4번 정답이 되겠고요. 2번에 가서서 다음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만들었으나 어긴 경우 같은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 바로 이 공정성,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자, 2번에 가서 보시니까 사회 제도는 공정한 적용을 통해 공정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바로 답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3번에 이 리뷰어, 강조했던 이 양반이 나와 있습니다. 리뷰어. 이 리뷰어가 사회 제도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거, 그거 발문 밑줄 바르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요 1번, 3번, 4번은 리뷰어가 아주 확실하게 주장한 겁니다. 이 양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 윤리적인 측면 플러스 사회 윤리적인 측면, 그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다 액센트를 찍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사회 구조, 제도, 법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2번에 보니까 요거 보세요. 아주 문제를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집단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개인의 도덕성하고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뀐 겁니다, 지금.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거 아주 문제가 너무 멋집니다. 이 집단에서 결정해서 데모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개인은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왕따 안 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정답이고요. 넘어가서 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도 나오네. 바르지 않은 것 밑줄. 하여튼 이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묻는 문제가 거의 태반을 이룹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 2, 3번은 다 잘 되어 있는데 4번에 가서 보세요. 정의의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지어야겠다. 벌써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특정 지역에 한정지어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지구촌에 숨쉬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가실까요? 절차적 정의에서 강조하는 기준에 속하는 거. 예. 바로 여러분이 절차적 정의면 어떤 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여러분입니다. 롤수입니다, 롤수. 예. 그 절차에서 확실하게 합의를 이룬 그런 내용이라면은 결론도 그건 확실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절차라고 하는 말을 살짝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순서, 흐름입니다. 따라서 4번에 나와 있죠. 4번. 과정.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룰수를 좀 연결시키는 것도 꼭 띵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다음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지 않은 걸 하겠습니다. 아는 거 밑줄 기본권이 아닌 겁니다. 행복추구권, 청구권, 평등권 이외에도 사회권, 자유권, 참정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1번의 질서유지권, 이건 기본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질서를 유지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번 정답이고요. 7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불공정한 사회 구조나 제도 운영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가 아닌 것. 또 아닌 것 이렇게 부정적인 발문이죠. 그 밑줄.
자, 부정부패 지역 간의 차별, 학벌주의. 전부 다 이거 불공정한 사회구조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4번에 체중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불공정한 사회구조입니까? 이건 아니죠. 예.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먹는 양을 스스로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바쁘면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예. 보세요. 안타깝게 생겼죠. 예. 예. 우리는 소식으로 갑니다. 예. 근데 또 적당히 또 먹어줄 때는 먹어줘야 됩니다. 자, 8번으로 가실까요? 다음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8번에 보니까 말이죠. 직장에서 여자를 이루어 월급을 적게 받는다. 불공정한 거죠.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성년자 이루어 술을 팔지 않는다. 불공정 차별. 미성년자를 이루어 술을 팔지 않는다. 예. 이게 자칫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야,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의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장을, 책임을 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합리적인 차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에 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의 존재다. 예? 이거 차별이죠. 불공정 차별 맞습니다. 3번에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취업을 거부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9번 문제 가서 보니까 다음 지식 정보 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않는 거 그것도 밑줄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 정보 사회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이 9번처럼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2번에 보세요. 인간관계가 수직이 아니고 뭡니까? 수평적 이렇게 가야 되겠죠. 수익적이라고 해서 요 2번이 틀린 거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제3의 물결 나와 있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엘빈 토플러죠. 토플러가 주한 제3의 물결이 바로 9번에서 얘기했듯이 지식 이퀄 정보 사회를 얘기한 겁니다. 예, 3번 엘빈 토플러 나와 있죠. 정답입니다. 11번으로 가시겠습니다. 11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사회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새로운 뭡니까? 빈부격차죠. 정보격차, 빈부격차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바로 답을 끄집어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2번 정답이고요. 1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 생명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에 속하지 않는 것, 계속 부정적인 발문이죠. 속하지 않는 건 몇죠? 물질만능주의, 각종 매체의 폭력성, 비윤리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전부 연기되죠. 근데 4번에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생명경시 풍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지요. 4번 정답이고요. 자, 넘어가셔서 13번 문제로 오셨습니다. 자, 다음 기업에서 시행하는 성과급제도입니다. 성과급제도, 성과.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능력, 업적,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얼만큼 성과를 냈느냐, 얼만큼 업적을 발휘했느냐, 예? 능력을 얼만큼 발휘했느냐 따라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2번 업적, 이것이 정답입니다. 업적, 능력, 노력 이렇게 배분해 주시면 좋겠지요. 자, 1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뭐냐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중간에 보세요. 최초 중간에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바로 게임 끝났죠. 익명성이죠. 예, 이런 거 보너스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4번 정답이고요.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집단 행동에 의한 시민 참여 방법에 속하는 것이 뭐냐? 시민 참여 방법.
자, 여러분이 15번에서 보면은 말이죠. 불매운동, 뭐, 언론 매체 기고하기, 인터넷 글 올리기. 이걸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발문에서 집단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집단행동에 의한 시민참여. 바로 4번에 나와 있죠. 정당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집단을 통해서 후드려 패나가는 겁니다.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정당의 힘을, 집단이라고 하는 정당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예, 4번이 정답이고요. 16번으로 가셔서 다음 분배정의와 관련해서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자, 요 1, 2, 4번은 다 잘 되는데 3번에 가서 보세요.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자원의 분배를 주장한다. 아이고, 여러분. 이 여러분 말이죠. 이 사회주의 경제는 무슨 경제라고 합니까? 사회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계획경제라고 합니다. 이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바로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이퀄 시장 경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본적으로 잘 숙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17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비정보기구, 그거 밑줄. 특정 이슈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비영리 시민단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 보너스 좀 쓰죠. NGO. 어디 있습니까? 1번에 나와 있죠. 예. 2번에 UCC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뭐 인터넷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하죠. 예? 무슨 뭐 직접 글을 올린다든지 뭐 사진을 뭐 찍어서 올린다든지 말이죠. 예. 그 뭐 웹에다 올린다고 하나요? 그 콘텐츠라고 하죠. 그거. 예. 그 다음에 그 3번에 반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반크. 예? 이 반크는 이 사이버 관광 가이드이면서 사이버 외교 사절단입니다. 하나의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이것도. 뭐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연합이잖아요. 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반기문 멋진 양반이죠. 제가 사실 반기문 그분 고향을 한번 가가지고서 저기 동상이 있더라고요. 반기문 그분 멋진 분 동상 옆에 앉아가서 사진을 한 대여섯 장 후드로 펴가지고 제가 저 휴대폰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봤냐 이런 표정인데요. 자, 18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 후보 한번 밑줄 할까요? 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거. 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했다. 게임 끝나가니까 시민 무슨 운동? 불복종 운동이죠. 시민 불복종 운동. 예, 이거 꼭 좀 또 띵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실까요? 다음 시민 불복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걸 밑줄 부탁드리고요. 자, 1번, 3번, 4번 다 잘 되어 있는데 2번에 보세요.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개혁을 가로막습니까? 가로막는다? 그거 아니지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뭐 국회에다 청원해보고 청와대에다 청원해보고 해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안 되겠다 해서 시민들끼리 으쌰 해가지고 이거 좀 개선해 주세요 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데모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저 합법적인 개혁을 가로막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개혁을 해달라고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불복종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가로막지 않습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이 멕시코 전쟁을 위해서 인두세를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 인두세를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납부를 거부해서 투옥됐다는 거. 그 밑줄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비폭력적 저항운동의 도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인두세 하면은 바로 소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소로. 요거 인두세 이꼴 소로. 아주 공식화 해버리세요. 예. 그러면서 비폭력 저항운동.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뭐 거기 그 간디라고 하는 분도 비폭력 저항운동의 아주 대표자로 또 얘기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21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시민단체 분야와 관련 단체의 연결이 바르게 짝지인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연결해 놓으세요. 경신료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개혁입니다. 사회개혁. 그 다음에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 이거는 이제 환경교통 분야가 아니라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 자, 넘어가셔서 녹색연합회라고 되어 있죠. 이건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먹거리 다루기 운동본부 자원봉사입니다. 예. 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참 멋지게 이런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정말로 우리가 머리 숙여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겠죠. 뭐 직접 가서 뭐 동참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금 정도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22번으로 하시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통해서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이버 외교 관련 시민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이버 외교단체. 사이버 외교 시민단체. 바로 1번에 반크입니다. 반크. 예,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거기 여러분 2번에 아름다운 재단에 나와 있죠. 이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뭐 참여연대, 3번에 참여연대 나와 있죠. 4번에 참여연대는 이 사회개혁 분야입니다. 사회개혁 분야. 그 다음에 3번에 굿 네이버스라고 되어 있죠. 굿 네이버스. 이것도 이제 기부 이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주의 체제에서 특정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리를 어겼을 경우 정의의 원리를 어겼을 경우 밑줄. 이를 알리기 위해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예, 바로 롤수입니다. 3번입니다. 예, 요것도 또 특이한 문제지요. 예, 그거 좀 띵크를 하시고요. 23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국가기원에 대해서 사회 개혁론 입장을 나타낸 사상가들로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된 거죠. 사회개혁론, 사회계약서를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최초로 주장하는 양반이 홉스, 그 뒤이어서 로크루스입니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 사람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존재다. 공동체 생활하는 존재 밑줄.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냐면요. 정치적 동물. 정치적 동물 메모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보세요. 이퀄 사회적 존재. 뭐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 사회적 존재.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점차 확대돼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발생했다. 그것도 밑줄에 해놓으시고 바로 서양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7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